자, 앞에 나간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에서 만들어진 절차에 대한 내용하고 용어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내용을 갖다 배웠고요. 또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 나타난 정비 예정구역, 즉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상 지역까지를 같이 앞에서 했습니다. 뭉뚱그려서요. 자,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 했죠. 그건 제가 또 다시 수정해 줄 테니까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정비 계획을 갖다 우리가 입안이란 말 쓰고 있습니다. 입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입안권자가 누가 있는가 보면 입안권자는요. 자라고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제가 뭐를 얘기했냐. 이건 우리가 특별자치도 자치시라겠죠.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제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가 있고 시장이 있겠고 군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편하게 그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장 등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서두에 이 구청장 등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구청장 등이라는 것은 누가 있느냐. 자치구청장과 플러스 광역시의 군수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알겠죠? 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합쳐서 그럼 자는 이거 준말이겠고 여기에 준말 자를 준말을 쓴 거고 자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결국 입안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입안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입안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제한. 그럼 제한은 누가 하는 거냐? 여기 있는 사람이 입안권자한테 제한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하게 되면 제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 사유. 제한 사유를 하나는 나열할 거 아니라 우리 교과서 보면 나와 있겠죠. 자, 우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 세 번째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또는 군수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든가. 또 그 밖에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략적인 내용만 갖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만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이들은 제출할 때 제출할까 이 사람은 제출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첨부 서류가 있겠죠. 첨부될 거. 네, 첨부해야 될 것은 동의를 받은 후에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서류를 갖다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처리는 얼마나 해주는 거냐? 60일 내에 처리해주고 부득이한 경우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60일이고
1년에서 30일 연장했습니다. 한 차례 가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한이란 말은 여기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제한이란 말은 이미 국토계획법에서도 제한이 배웠고 또 그 도시개발법에서 제한 배웠습니다. 예, 처리 날짜가 여기만 60일이고 1년에서 30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비교를 해보면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제한한다 그러면 주민 이해 관계인이 제한했습니다. 주민과 이해 관계인이 제한했어요. 제한하게 되면 며칠에 처리해줄 거냐? 여기는 45일 플러스 1년에서 30일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서 제한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한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국가, 지단체, 조합은 제한할 수 없고 나머지가 제한하게 되면 1개월 플러스 1년에서 1개월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 날짜가 좀 다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제한을 갖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입안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그 입안 내용을 보면 내용은 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그 설치 계획, 그 다음 현금 납부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그 다음 정비구역의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세입자 주거대책, 그다음에 정비 시행 시기, 시행 예정 시기 이런 것이 있겠고 또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 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것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국토의계획 법률에 정한 필요한 계획 이런 것을 갖다가 모아두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는요, 자, 우리가 뭐가 있냐. 당연히 정비사업의 명칭, 또 정비구역 면적,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걸 정확히 아시면 되겠고.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그 우리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절차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 앞에는 수립하고자 할 때 절차를 갖다가 거쳤습니다만 여기는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입안은 보통 합니다. 입안이나 수립안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입안하고 주민의 설명을 하고 공람시킵니다. 그럼 여기 날짜가 있겠죠. 이거는 주민의 설명회라고 공람을 시킨다 하니까 날짜를 길게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30일 이상.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 지방의회 의견을 갖다가 듣도록 돼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이를 갖다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가져가는 거. 특히 여기서 보면 이 지방의회에다가 의견하는데 60일이 도가 됐으면 가서 도가 돼서 지방의회 아무 조치가 없다면 받은 거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루어진 걸 보면 자, 여기는 누가 이걸 갖다 수립하면서 가는 게 원칙이냐. 신청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빨간 걸 썼던 누가 하는 거냐. 구청장 등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냐. 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지정권자가 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 보면 직접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가서 신청하지 아니하고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누구를 갖다 볼 수 있느냐? 군수 등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청 안 하고 이 사람이 직접도 가능하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도 할 수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뭐를 갖다 지정 자체를. 그러면 만약에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직접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여기서부터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에 특별,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안에 정비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비계획과 관련돼서 문제를 보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닌 것, 시도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5번은 당연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라는 걸 잘 아시면 되겠고 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아시면서 특히 철회는 60일 플러스 1에서 30일이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 정비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절차의 경우는 여기 구청장 등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 사람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정비계획이 됐으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정비구역 지정을 갖다 절차를 갖다 보면 자 절차를 봅시다. 누가 하는 거냐? 자 보세요. 특별시장 구역 자체를 갖다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권자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정권자가 그 정비구역을 갖다 지정할 때는 어떻게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뭘 받았죠? 신청을 받아서 뭐 한 거죠?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여기 신청받았으면 그 다음서부터 지정 절차는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치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갖다 고시합니다. 보고를 해. 보고는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갖다 일반인한테 이제 열람시키는 겁니다. 열람시켜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누가 신청했죠? 구청장 등의 신청에 의하면 심의를 거치고 지정고시하고 보고하고 열람시키는 거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를 갖다가 여기 있는 얘는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 두 번째는 자, 요 사람이 있네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신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여기 앞에서부터 걸쳐가지고, 자, 저기는 주민 설명에서도 시작해가지고, 그죠? 얘는 앞에 절차가 주민 설명회, 그렇죠? 또 공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그러고 나서 심의를 거쳐서 역시 지정하고 고시하고 보고하고, 그렇죠? 열람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어떤 경우에 있느냐? 여기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청장 등이 자, 우리가 보면 이 구청장 등이 가져가겠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비구역을 갖다가 직접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 등이니까 앞에 이런 절차 자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이 직접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가져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지정했다면 결국 고시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한테 열람시킵니다. 그럼 여기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정비구역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 첫째, 의제 효과. 뭐뭐로 본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되겠죠? 이미 도시역은 됐던 도시가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핸디캡적인 개념이겠고요. 그럼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말은 되겠고 지구 단위 계획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과는 다르죠. 도시개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때 가서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또 그 용도 지역 변경 등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지의 가액의 일부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느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갖다가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택 건설 비율은 저희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이렇게 의지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제한은 어디랑 유사성을 띠냐면 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하게 행위 제한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 사업은 정비사업이든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보세요. 정비구역이든 도시개발구역이든 우리가 공적개발, 공적사업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자체가 되는 건 사적개발이죠. 그죠? 사적개발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그 행위 제한을 갖다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나타난 것으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또 나가서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갖다가 적치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중목의 벌채, 식재도 하지 말아라. 이게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갖다가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여기 공적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이 자체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허가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허가는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허가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 있어요.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어디랑 유사해? 여기랑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재복구 등 재복구 재복구 등 그 긴급한 경우가 있겠죠. 소위 이런 거 그냥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경미한 사항 5가지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미한 사항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21페이지에 되어 있죠. 농림수산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대에 뭐가 있습니까? 비닐하우스라든가, 또 우리가 갔을 때 탈곡장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작이니까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속을 채취하겠다. 당연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당연히 맞는 얘기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상용 중목을 갖다 임식제한다. 다만 어디는 제외했어요? 경작제하는 것은 제외다. 어디는 경작제는 제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그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문제될 것이냐 가서 미리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가져가는데, 자,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거기에 따라 나타난 비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비경제적 행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가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급해서 제한받도록 씁니다. 소급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급해서 나타나는데 언제서부터 소급할 수 있느냐 그래준다면,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같은 걸 했다면 일반적으로 공람시키고 열람시키고 의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면 대개 그로부터 3년 이내 단 1회 안에서 1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토장관이나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미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왜? 대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건축물의 건축. 그렇죠? 토지 분할입니다. 이런 걸.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 제한하기 위한 절차는
가서 의견 청취 관할 시장 군수, 내 심의, 중앙이나 지방, 도시의 심의 거쳐서 미리 여다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하지 말라 하고 고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허가한다면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하려는 경우는 결국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기득권 존중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득권 존중 문제 국토계획법에서는요, 그냥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요, 기득권 착공 착수했다 그러면 30일에 신고한다. 그 유사성을 띠죠? 여기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지만 이제 법 개정 논의에서 어떻게 개정될지 아직까지는 주어지면 되겠고, 종전 입장대로 그대로 30일 이내 신고한다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작금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니까 개정될 때를 표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그 222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뭐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 받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히 맞죠.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가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하는 거죠. 그 다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행군수 아니죠. 우리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자, 중요해야 되겠죠. 자, 허가받아야죠. 경미한 거 그냥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국토계획법에서는요, 개발에 허가받았잖아요. 그죠? 변경했으면 허가받습니다. 근데 경미한 경우는, 그 경미한 거는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우리가 연면적 범위를 5% 범위에서 축소한다. 허용 오차 범위를 갖다 시정한다. 이럴 때는 통지한다는 걸 배웠죠. 여기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변경에는 무슨 행위니까? 새로운 행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률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인후 법률에 따라 개발에 허가받은 거로 본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해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갖다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되는데, 자 봅시다. 해제는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도 있겠고, 요청, 즉 요청, 신청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해제도 이 사유가 우리가 강행규정, 소위 must에 해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해제해 주도록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거기 있는 교재 내용처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비 기본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 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면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사업을 갖다가 시행 계획을 갖다가 가져야 되겠죠. 작성해서 인가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순서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여기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이미 정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예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예정일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정 신청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경우단 말이에요. 자, 누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다. 그래, 요 내용을 갖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이 여기에 속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하겠다. 시행자가 조합이 하겠다.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럼 우리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얼마까지를 갖다 기점을 할 거냐. 자, 보세요. 여기 지정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받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몇 년이냐면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가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조합을 만들 때는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승인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회 승인까지는 2년 내 해야 되는데 2년 내 안 하더라. 승인 받지 않더라. 그러면 가서 해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가서 조합 여기 추진을 갖다 가져가려면 3년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그러면 역시 또 해제해 줘야 되겠죠. 반드시 해제하는 겁니다. 또 추진회가 승인받고 나서 여기 있는 이걸 승인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역시 2년 내 해야 되는데 2년 내 안 하더라. 2년 내 뭐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역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가서 반드시 해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봐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가서 정비지역 고시한 날부터 여기서까지 재개발이죠.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죠. 왜? 도시 및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여기까지 5년 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가 신청하지 않겠다 하면 그 자체는 해제해 준다. 볼 수 있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종류에 있던 뭐가 있어요?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쯤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좀 기출문제인데 수정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 같이 수정하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봐줘야 되겠죠.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경우 그래놨습니다. 자, 이 조항이 없어졌어요. 법에 보면. 그 다음 조합 설립 해산 조합원의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했다. 역시 그 조항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사유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조합에 의하여 주택 재개발 사업, 지금 이제 재개발이라는 말가 바뀌었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2년까지 조합 설립 추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제 사유가 된다 하는 얘기겠죠. 다음 4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내 자 정비구역 신청하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역시 뭐가 될 거냐? 가서 해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막판에 거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어디로 가져갔느냐? 그것도 위에 있는 것처럼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자면 역시 가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해제해야 되는 해제 요청 사유와 더불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요청하게 되면 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정비구역에다가 자, 구청장은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해제할 때는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다만 해제하고자 할 때 해제하거나 해제 요청받은 경우는 가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지만 다만 뭐 할 수가 있느냐, 필요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해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권 해제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해제가 있다? 직권 해제가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직권 해제는 지정권자가 직권 해제하는 거죠. 이제 강행 규정이 있겠고, 자, 이제 직권 해제 can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권 해제할 수 있는데, 자, 직권 해제하는 경우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 정확히 좀 인식해 주세요. 첫째 보니까 그거죠.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적 달성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다. 추진에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하는데, 이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자 10년 이상 경과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추진사항으로 봐서 목적 달성을 없다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해제 동의했습니다. 그럼 해제 동의했으면 당연히 그런 직권으로서가 아니라 직권으로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되면 그곳은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돼야 돼요. 뭐냐? 용도 지역이든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든 종전 용도로 환원돼야 돼요. 그러나 환원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거기는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죠. 그 동안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자기들이 정비 개량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면은 뭐라고 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지정구역은 그 기본계획을 반영된 거로 본다. 이렇게 법적인 여운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직권과 요청이 있고 강행규정으로서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 잘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에 따라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해야 되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내 조합을 설립인가 신청하면 해제해야 하는 거고, 조합인데 추진을 구성하겠다면 2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거고, 승인받고 조합 설립인가 2년 내 안 하면 해제하는 거고, 조합이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면 해제하는 거고,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5년이 5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면 해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권으로서 해제할 수 있는 거는 가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든다.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100분의 30이 추진에 구성하지 않고 해제를 갖다가 요청하더라.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스스로 개량 방식을 하는데, 자, 10년이 경과됐어요. 알겠죠? 그래도 가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목적 달성 없다. 그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해제를 갖다 동의한 경우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면 되고, 해제는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드리면 심의 절차를 거쳐서, 무슨 절차?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그 정비법 자체에서 보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몇몇 개의 그 권한자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권한자 중심을 좀 확인해 주고, 또 교재가 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강좌는 이제 시행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자다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알겠죠?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사업 자체가 세 가지니까 관련보다 예전보다는 좀 더 평이하게 둘 수가 있다는 것도 정확히 좀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개정된 것을 갖다 제가 문제를 고치지 않은 것은 종전에 이렇게 된 것, 앞으로 이렇게 개정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저랑 공부하는 형태로 다 문제를 풀도록 해봅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